음력 1월이면 제주 곳곳이 평소보다는 좀 더 분주해집니다. 왜냐하면 한 해의 무사안녕을 비는 자리, 바로 마을제가 있기 때문인데요. 자, 오늘 굉장히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밖으로 나와봤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 저희가 나온 이곳도 마을제를 지내는 송당 본향당입니다. 자, 오늘 알면 알수록 정말 재미있고 유익하고 또 특별한 제주의 마을제 이야기를 함께 해주실 세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아이고 삼촌들 왔다 와서 정월 맹질이 왔다. 아이고 삼촌들 왔다 와서 설날 맹질이 왔다. 정성고득한 모음으로 세배도 드리고 떡국도 먹어 사주 말씀. 근데 저는 제라고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그 돌아가신 선조에 대한 기제사거든요. 네. 그럼 이 마을제도 그런 의례의 한 종류인가요? 그러니까 마을제는 단어가 합쳐진 거죠. 마을 더하기 제. 제. 근데 이제 제에 대해서 먼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제가 읽어본 책 중에 춘추라는 경서가 있어요. 중국 경서인데 직접 보면은 큰일, 큰데 일사, 큰일이 났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뭐 같으세요? 큰일. 뭐가 컸을까요? 그때 한 2500년 전에 그 사람들은 어떤 일이 큰일이었을까요? 두 가지. 새 생명이 태어난 거 뭐 그런 것들. 그것도 큰일이고. 그러니까 나라의 큰일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아, 나라. 나라의 큰일 뭘까요? 그러면 전쟁. 전쟁. 맞았어요. 또 하나. 역병 뭐 이런 거. 역병? 아닌데요. 제사입니다. 아, 전쟁은 이해가 가실 거예요. 왜냐면은 이게 한 번 졌을 경우 나라가 기울거나 망하기 때문에. 그럼 왜 제사가 큰일이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셔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컸을까요, 이게? 야, 어렵네요. 근데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 제사라는 게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모여요. 일종의 여론 형성의 하나의 장이었던 거죠. 뭐 만약에 나라 제사면은 나라에 있는 여론을 형성을 해가지고 그것을 앞으로의 나라를 어떻게 운영하겠다 이런 것들을 결정할 수 있고 마을이면 마을에 대한 얘기들이 구성원들이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게 제사라는 게 그 유가적 표현이고요. 그 사실 이게 본원적인 의미는 처음 시작에 대한 고마움을 표현하는 하나의 그러한 세레모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형식에 있어서는 매우 다양하게 되는 거죠. 기독교나 뭐 천주교에서는 뭐 예배라는 말을 쓰거나 그다음 뭐죠? 미사, 그다음 예불. 그리고 무속에서는 굿. 그러니까 이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과정을 통해서 그 단합이라든지 화합이라든지 공동체적인 그러한 사고들을 리마인드 시켜주는 거죠. 그럼 제주의 그 마을제와 뭐 본토라고 하면 될까요? 좀 다를 것 같아요. 구성이 다른데요. 이제 구성 자체가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포제하고 그다음에 마을굿, 당굿이라고 부르는 걸로 이분이 되어 있고 그 두 개가 성격이 굉장히 뚜렷하게 구별될 정도로 양립되어 있다는 게 좀 육지부하고 굉장히 다른 특성이거든요. 그러니까 포제하고 당굿의 관계가 굉장히 독특해요. 제주도에서는. 그러니까 포제만 치르는 마을이 있고요. 포제 대신에 당굿만 치르는 마을이 있죠. 그리고 같이 하는 데는 없죠. 같이 하는 데도 있는데 있고. 이게 같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순서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포제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당굿을 하는 경우가 있고 당굿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포제를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당 안에서 유교식 마을제하고 무교식 마을제를 같이 하는 경우도 있고 굉장히 이 다채롭죠. 소집이. 어쨌든 당굿이라든지 포제는 그 마을에 뭐 또 어떻게 보면 가장 크고 중요한 행사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예. 근데 뭐 당굿, 포제 이런 걸 합치면 꽤 많은 수가 될 것 같은데 실제로 제주의 그 마을제가 얼마나 될까요? 그 예전 중산간 마을 이제 작업을 하다 보면서 이제 행정동이라든지 제주도에 있는 법정마을, 행정동 이렇게 따져보게 되면은 그 개수가 한 200여 개 정도 되더라고요. 네. 그리고 실제적으로 또 우리가 이제 무슨 동 산다 할 때 그 자연 마을로 하면 한 500개 정도의 이게 마을이 있습니다. 중복된 거 이렇게 제외해보고 기록을 이렇게 보면은 아직도 한 120여 군데 이상이 계속 그 당굿이나 포제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그 120군데를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결국은 제주도 전체 마을에서 아직도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포제와 당굿 뭐 각각의 형식에 따라서 마을제를 지내는 방식이라든지 내용도 분명히 다를 것 같아요. 실제로 어떻게 다른가요? 신당이나 당굿을 보게 되면은 제주도 1년 과정에서 우선은 정월 초에 보통 이제 4번의 큰 제를 네. 지내게 되는데 신과세제, 새해를 맞는 신과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제주도를 이렇게 들어오는 영등신을 맞이하는 그 영등굿. 그다음에 이제 백중대 근처에서 이제 마불림제라는 게 있고요. 그다음 추수감사제 같은 이제 심한국제가 있습니다. 정월 1월 1일 날 바로 지나면은 1월 2일 날부터 성산에 있는 그 수산리 마을에서 이제 신과세제가 시작되고요. 본향당의 어떤 큰 메카라고 하는 이 송당에서는 1월 13일 날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로 옆마을, 와을 같은 경우는 1월 14일 날. 그리고 이제 2월이 되면은 영등신이 이렇게 들어오는 그 신을 제주도를 한 바퀴 이제 돌고 다시 나가는 그 과정이기 때문에 보통 2월 1일부터 14일까지 해서 영등신을 받아들이고 칠머리 영등당에서 이제 영등신을 받아들이고 그다음에 14일 날은 이제 송별제를 하게 됩니다. 그 사이에 각 해안들에 있는 그 마을들에서 이제 영등굿을 이제 진행하게 되고요. 또 그 사이에 마을에서 이제 풍어제도 진행되고요. 함덕 쪽에 예전에는 그 멸치가 많이 잡혔기 때문에 그 해심굿을 했다고 합니다. 멜굿. 멜굿. 그래서 제주도를 보면은 정월 1월부터 2월 이때가 아마 가장 많은 바쁜 것 같아요. 그래서 연구하시는 분들이나 저같이 사진 찍고 이런 분들은 이때가 가장 분주하고 바쁘게 움직여야 할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 또 송당 본향 당굿이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송당이 굉장히 당신항의 원조, 그 다음에 마을제 당굿의 어떤 가장 기본이 되는 어떤 기준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왜요, 그건? 그거는 이제 그 송당의 본향 당신인 백주도 금백주라고 하죠. 그 여신과 남편인 소천국이 아들 18, 딸 28, 아이고. 그다음에 아들과 딸이 다 각자 제주도 전역에 퍼져서 손지 애기들을 328을 낳았는데 전부 다 제주도 전역에 당신으로 좌정을 한 거죠. 그러니까 요거는 거의 뭐 인터넷이 월드와이드 웹이라면 송당 본향당의 계보는 백주도와 소천국을 중심으로 거의 제주 와이드 웹이 이렇게 형성돼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서양의 속담이 있다면 제주의 당신항은 모두 송당을 중심으로 퍼져 있는 그런 모양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송당의 위상이 그만큼 사람들에게 알려질 수밖에 없었고, 그러니까 뭐 송당 본향 당국 같은 경우도 제주 무형문화재 5호로 지정이 돼 있고 본향당 자체도 민속문화재로 지정이 돼 있을 만큼 그만큼 이제 자긍심도 굉장히 높으시고요, 지역 주민분들의. 그러니까 더 오픈할 수 있고 받아들여 주실 수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그러니까 자식 수를 보니까 약간 오픈마인드 같기도 하고. 그렇죠. 당굿은 어떻게 좀 치러지나요? 보통 이제 당굿 같은 경우에는 그 마을 공동에서 지내는 이제 당굿이기 때문에 그 단골이라 그러죠. 단골의 여성들이 우선 해산물, 뭐 전복이나 소라나 이런 것들 준비하고 거기에 과일, 뭐 채소류, 패백이라 그래서 그 옷가지 같은 걸 같이 준비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저기 본향당 그쪽에 잘 놔두게 되고요. 또 각 개개인별로는 그 구덕이라 그러죠. 거기에다가 그 뇌라 그러죠. 쌀밥 같은 거 이렇게 꽂아놓은 뇌나 생선, 그다음에 역시 마찬가지로 떡이라든지 향이라든지 그리고 준비해놓고, 그다음에 또 가정에 닭 이름들을 쓰고 그 생년회를 쓴 열명들을 같이 준비해서 갑니다. 그러면 이제 신방은 이 마을, 이 본향당을 처음에 큰 깃발을 세우면서 이제 본향당에서 제를 지낸다는 어떤 그 하늘에 이제 고하게 되는 건데, 그때 처음 시작하는 것을 이제 초감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초감제 때 이제 그 괴문을 열어야 되는데, 지금 저쪽 보시면은 저기에도 괴가 있습니다. 그 괴가 열림으로써 신들이 오갈 수 있는 그런 괴거든요. 그래서 그런 괴가 열리는 과정. 그래서 그 삼석이라 그럽니다. 삼석울림을 해가지고 우리가 제주 당굿을 보면은 뭐 북도 치고 설새도 치고 그다음에 이제 대야 징도 치게 되는데, 그 삼석을 울림으로 해서 하늘에 뭐 이제 제를 지낸다는 구하고 또 신들을 이렇게 청해서 이 본향당으로 이렇게 모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모시고 나서 같이 이제 단골들
아까 열명지라고 해서 이름 쓴 것을 쭉 이제 불러드리면서 이분들이 참석했다 이렇게 되시고요. 그다음에 신들이 어느 정도 이제 좌정을 하게 되면은 이 자체에 본향당 신도 있습니다. 그래서 본향 드림이라 그래서 본향당 신을 또 이제 맞이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그 본향당 안에 여러 신들이 각자 위치에서 좌정을 하고 앉게 되면서 단골들과 이제 신방과의 어떤 소통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괴문을 열었으니까 이제 다시 괴문을 닫아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괴문을 닫는 그 과정, 그렇게 진행되는 그 과정에서 또 이제 마을 사람들과 소통이 이루어지고 또 이제 같이 어우러지는 그 과정인데 아직까지 저는 그 세세한 과정까지 하면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냥 보고 그 간절함을 바라보고 즐기고 그 마을 분들이 느끼는 그 과정, 그리고 거기서 마을과 그다음에 그 마을 주민들이 조화롭게 이루어가는 그 과정이 저는 더 흥미로웠던 것 같습니다. 포제는 그냥 유교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재관들은 기본적으로 동네 사람이어야 되겠죠. 동네에서 그래도 대표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제 뽑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들어가게 되고 이쪽에 제청 같은 데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제청 들어가는 한 3일 동안에 뭐 충문도 쓰고 홀기도 살피고 그다음에 뭐 예행 연습도 한 번 하고 제사 음식들도 이렇게 확인하고 이렇게 하는 과정이 있죠. 그다음에 제주도는 다른 데랑 달리 돼지를 쓰는데 생돼지를 쓰죠. 생돼지인데 옛날에는 돼지가 지금보다 작았겠죠. 영양분대가 안 좋아가지고. 그래서 생돼지를 쓰는데 그 생으로 쓰는 이유는 처음을 중요시한다는 이런 개념이에요. 처음을 중요시한다는 개념이고 제주도에서만 이렇게 돼지를 쓰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은 돼지 머리만 가지고 쓰기도 한데 기본적으로 곡식류를 올리고 그다음에 술, 과일, 안주 이런 것들을 올려가지고 진행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제사를 시작하게 되면 보통의 제사 그 순서랑 거의 비슷해요. 가서 일단 인사를 드리는 거죠. 인사를 드리고 그다음에 축을 올리고 초원간 절하고 아헌간, 종헌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철상하고 그다음 망류라 그래서 그걸 태우고 이 과정을 그대로 해요. 그리고 나서 음복 과정까지 하고 이런 형식으로 이제 진행이 됩니다. 대표적인 마을이 어디 있어요? 유교식 포제를 지내는. 유교식 포제를 지내는 데가 뭐 나부. 대부분의 중산간 마을이 대부분 유교식 지내고 나북 쪽이 나북이 가장 단합을 잘했던 그런 거죠. 그 유교식 포제의 대표적인 이제 마을이 아까 말씀하신 나붐리를 떠올릴 수가 있겠고 그 지내는 방식 같은 것도 간략하게 좀 말씀해 주셨는데 예. 거의 이제부터 시작이네요. 예, 그죠. 포제는 중국 문헌에 하면 1년에 2번을 해요. 봄과 가을로. 그러니까 설날하고 추석 때 하신다는 개념으로 보시면 농신이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 포제의 이름이 몇 가지가 있는데 뭐 마을 동자 써서 동제라 쓰는 거는 이제 통상적으로 많이 쓰는 어휘이고 정월에 지낸다 그래서 농포제, 정월 정자 써가지고 그 다음에 농사에 쓴다 그래서 농포제, 그 다음에 마을이자 써가지고 리포제 이런 형식으로 해가지고 형성이 되고 있고 이게 마을에 있어가지고서 굉장히 중요한 행사고 1년을 다 가야 되니까 마을 단합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행사로서 제주도가 자랑할 만한 그런 행사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얼핏 그 TV에서 봤던 기억으로는 대부분 남자였던 것 같아요. 남자예요. 맞죠? 그렇죠. 맞아요. 네. 대부분 남자가 중심을 하고 여자 분들이 도와주는데 여자분들은 이제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가서 이제 도와주죠. 그래서 남자들만 주관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누가 서야 돼요? 여자가 서야 되잖아요. 서열상으로 여자가 위인데. 집안 안 그래요? 저희 집만 그런가? 그래서 여자분들이 어디에 모이겠습니까? 바로 당으로 모이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당굿이 필요한 거죠, 이게. 그 유교식 포제는 보니까 음식 같은 거는 같이 이렇게 하는 것 같고 네. 당굿은
각자 이렇게 좀 가져온다는 느낌이 좀 들어요. 그렇죠. 각자 새벽 어두컴컴할 때부터 어르신들이 이고 오세요. 구덕을 이고 저 멀리서 오셔서 하나하나 이제 그 가호별로 재물을 놓기도 하고 또 마을 전체에서 재물을 마련하거나 요새는 신방분들이 따로 준비해온 진선해 놓은 재물이 또 놓기도 하죠. 그래서 그게 장관이에요. 아침 새벽부터 와가지고. 딱 정해진 재물이 없는 거네요. 정해진 재물은 있죠. 왜 없겠어요? 당마다 받는 재물이 다 달라요. 예, 본향 당신의 성격에 따라서 다른데, 근데 원래 본향 당신은 육식을 하지 않는 게 원칙이죠. 그래서 여기도 돼지고기는 안 올리잖아요. 아, 그렇죠. 그래요? 네, 소냥 저 와을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들이 좀 금기사항들이 있죠, 그게. 그죠. 김일령 작가님은 신당 사진 작업을 하면서 당굿을 자주 다니셨잖아요. 네. 근데 제주 분은 또 아니세요. 네. 어떻게 해서 신당 이런 거에 궁금해요. 관심이 좀 갖게 맞아요.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실은 이제 제주 내려온 지 이제 9년 됐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이제 어떤 풍경이나 모든 것들이 다 아름답잖아요. 그래서 뭐 사진 찍으러 다니고 뭐 오름을 다니고 이렇게 하다가 이제 어떤 모임에서 제주도 중산간을 같이 기록해보고 찍어보자. 이제 처음에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저희들도 노하우가 쌓여가지고 이제 각자 주제를 정했습니다. 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올레길이라든지 뭐 마을. 그래서 그때 맡은 제 주제가 이제 신당이었습니다. 이제 신당을 찾으면서 이제 그 조사나 답사를 하고 사진을 찍게 되다 보니까 가장 최근 자료가 거의 2008년도, 9년도 자료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오류나 찾는 것들이 어려움이 있고 그 신당을 한번 다시 제 눈으로 보고 없어진 데를 찾아보고 있는 데는 다시 기록해보자. 그러니까 그렇게 다니다 보면 결국 신당이 이렇게 연초나 2월달 이제 굿하고 연결돼 있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굿을 보게 되고 떡도 먹고 굿도 보고 떡도 먹고 이렇게 됐습니다. 얼마나 기록을 하셨어요? 지금 실제적으로 이제 그 10년 전 자료 전수조사 거 비슷하게 한 그 자료로 보면은 신당이 한 300개, 거의 400개 이상 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지금 한 뭐 몇 년을 이렇게 다녀봤는데 한 3분의 2 정도? 3분의 2. 예. 아직도 한 1, 2년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대단하죠. 사진 찍은 걸 저 그때 우연히 책에서 봤었는데요. 지금 같은 곳을 2번 찍으신 거를 봤어요. 딱 보고 나니까 느낌이 뭐냐면 아 제주도가 이렇게 바뀌고 있고 뭔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느낌이 굉장히 있었습니다. 이제 본론으로 다시 돌아오면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그 마을에 좀 굳은 일이 생겼을 때 굿 한 판 벌여야겠다. 뭐 굿으로 좀 풀어봐야겠다. 네. 뭐 이런 얘기를 하곤 하는데 예, 그럼 예. 그때 당제, 당굿 이런 것도 다 이제 포함이 되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마을에 안 좋은 일이 생겨서 공동체 안위를 위해서 구술하게 된다면 그건 다 마을제로 봐야 맞는 거죠. 본향당에서 원래는 정기적으로 치러지는 게 특정 신방에 의해서 당면 신방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정기적으로 치러지는 게 원래는 우리가 알고 있는 당굿이자 마을굿인데 비정기적으로 그렇게 불운이 거듭될 때 비상시적이죠. 여는 그런 굿이 실제 있었다고 하죠. 그래서 그런 것도 역시 마을제의 일환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당국 같은 경우에는 보면 개인이 그 재물을 가져왔잖아요. 네. 근데 그 소원들이 어쨌든 개인 소원일 거 아니에요. 개인의 바람이고. 그러니까 말하지 않아도 개인의 기원들은 다 본향당신이 알아서 들어주는 그런 체계를 갖추고 있는 거죠. 네. 개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예를 들면 좀 어떨지 모르겠지만 본향당을 그 마을의 종합병원이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작은 당들, 뭐 일례당, 요드렛당, 토산 이런 당들을 의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큰 일이 있으면은 그 종합병원에 와서 여러 가지 검진을 받게 되죠. 마을 일도 보게 되고, 뭐 집안에 우환이 있다거나 이런 게 있으면은 우선 큰 병원보다는 가까운 의원을 먼저 가지 않습니까? 그때 가서 이렇게 빌어주게 되면서 개개인이 이렇게 빌게 되는 그런 게 형태, 한 마을에서도 그런 식으로 이제 나눠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는 제주 마을제가 좀 하나의 의례, 뭐 신앙을 넘어서서 정말 제주를 대표하는 지역 문화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여기까지 오는 데는 분명 부침도 있었겠죠. 그렇죠. 그죠? 이 부침이라는 게 제일 유명한 게 이영상 목사죠. 그러니까 고문원에 살펴보면은
공통적으로 나오는 게 무속이 많다. 딱 이거예요. 대표적인 주자들 얘기하는 게 광양당, 그다음에 광정당, 그다음에 차귀당, 초신사인가 그 초신사 뭐 저희가 위치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 네 군데가 굉장히 셌었다고, 그러니까 일종의 신발이 가장 좋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영상 목사가 와서 이제 그걸 다 때려 부쉈다고 그래서 신당 철폐를 가지고 탐나술력도에 보면 신당이 막 불타는 모습이 있고, 그 다음에 이영상 목사가 와서 이제 신당 철폐를 했는데, 그건 신당 철폐를 했다는 것은 신앙민의 입장이고, 이영상 목사 입장은 뭐냐면은 올바르지 않은 걸 내가 바르게 했다라는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그 철폐의 논리가 있어요. 뭐 어떤 얘기냐면은 육아사회가 되면서 기본적으로 마을에서 지내야 될 의례들이 딱딱 정해지는 거죠. 근데 제주도는 와보니까 그 의례가 있긴 한데 이상하게 진행이 되거나 없는 의례를 지들 맛대로 하거나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영상 목사가 장계를 올려요. 이것은 탐나의 고래일 것이다. 탐나 시대에 지냈던 것이다. 굿이라는 거죠, 이게 굿. 그러니까 이게 불교적 성격하고 무속적 성격이 아주 혼합이 돼서 그걸 떼낼 수 없는 거죠. 이영상 목사는 그러한 이래를 철폐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한 게 아니고, 이러한 것들이 있는데 그건 놔두고 우리가 해야 할 이러이러한 것들을 공식화합시다라고만 얘기를 해요. 그런 다음에 공식화되지 않은 건 알아서 없애라는 거죠. 그래서 이영상 목사에 관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죠. 삼방산 그쪽이 광정당이라고 그랬던데, 광정당을 지나가는데 말 타고 지나가잖아요, 옛날 목사들이. 지나가다가 밑에 있는 사람이 말에서 내리시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에서 내리라는 건 뭐냐면 지금으로 가다가 승용차에서 내리고 이리로 걸어가시고 예를 갖추 지나가고 나서 이제 또 자동차 타세요 이런 거예요. 예를 갖추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하마죠, 이게. 나 싫은데? 그런 거예요. 그러다가 지나가는데 말이 이제 진짜 쩔뚝거리는 거예요. 이영상 목사 내려갖고 광정당 들어가가지고 니네 신의 영험을 보여달라. 그러니까 임리 같은 게 늘어가지고 그 목사기를 막 물는 걸 이영상 목사 탁 하고 죽이고 광정당을 철폐했다. 그런 얘기가 이제 대표적인 게 전해지고 있고, 이영상 목사가 그때 철폐했던 게 이제 일단 세 가지가 대표적인 건데, 하나는 풍운내우단, 바람과 구름을 이제 주관하는 단이에요. 그 제사를 제주도에서 지내고 있는데 이거 원래 임금이 지내는 건데 왜 지내느냐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걸 없애야 된다. 그래갖고 풍운내우단을 없애요. 또 하나가 이제 산천제인데 산에 대한 거하고 이제 바다에 대한 건데, 그러니까 그것도 없애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중요한 게 삼성혈 아시죠? 그 동네가 광양당이 있었던 지역이었어요. 이영상 목사 때 와서 그쪽에 있는 사당을 성안으로 옮긴 다음에 삼성묘를 만들어요. 그러면 완전히 유교식 제사로 이제 탈바꿈을 시켜놔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삼성묘에서 이제 학생들도 가르치고 유교식 교육을 가르치는 거죠. 지금 건시대제를 보면 완벽하게 육아식으로 이제 바꿔놓은 거죠. 그래가지고 이영상 목사가 그 세 가지를 묘를 이렇게 정리를 하고 가죠. 근데 이제 본인은 정리지만 일반 신앙민들은 당한 거잖아요. 근데 요게 이 영상을 시작해가지고 계속 굵직굵직한 제주도가 겪었던 역사적 사건들, 그다음 피할 수 없던 시류들, 예를 들자면 이재수의 난이라던가, 그다음 4.3이라던가, 중간에 뭐 일제강점기가 있겠고, 그다음 새마을 운동이 있겠죠. 그런 굵직한 시류들을 거칠 때마다 굉장히 마을제도 그렇고 신앙이라든지 전승 문화 풍속 같은 게 많이 위협을 받았죠. 근데 그죠. 특히 신당 같은 경우는 아까 설화 이야기를 해주셨지만 끊임없이, 그러니까 새마을 운동 그 당시까지도 영험담들이 계속 지금 채록이 되거든요. 예를 들면 새마을 운동 때 마을의 지주 한 분이 잘못 당을 철폐하려고 건드렸는데 죽었다더라. 이런 얘기들이 다 전승이 되고 채록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그 신당의 영험함 혹은 풍속 이런 민간 전승이 마을제와 관련해서 또 신앙과 관련해서는 좀 굳건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네, 그러니까 그걸 지키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노력을 하셨다고 밖에는 볼 수가 없고 또 여기에는 그 많은 연구자분들, 제주도 출신 분들부터 시작해서 뭐 육지에서 뭐 인류학자들, 민속학자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셔서 그래서 자료가 채록될 수 있었고 남아있을 수 있었고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그걸 지켜오신 전승민 분들이 정말 큰 역할을 하신 거죠. 네. 그리고 들어보니까 그 일제 때 제주 마을제를 좀 조사한 현황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조사해 봤는데요. 그 무라야마 주인가 그분이 이제 불학자 해가지고 제주도만 조사한 게 아니고 전국을 다 조사했어요. 그렇게 많은 줄은 몰랐어요. 특히 이제 대체적인 양상을 보니까 북한 그 함경도 지역 조사한 것에는 산신제, 그러니까 산이라는 것이 하늘하고 땅을 연결시켜준 그런 관계잖아요. 그쪽에서 그러한 산신제 형태가 많고 제주도 쪽을 이제 이번에 하면 집중적으로 봤었는데 포제를 지내고 있고 돼지 한 마리를 쓰더라 그거를 봤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돼지 한 마리를 쓰잖아요. 근데 숫자는 모두 물음표로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조사를 안 했거나 아니면 너무 많아가지고 이거 하다가는 평생 해도 못 하겠거나 라고 판단을 했거나 포기. 예, 포기했거나 네. 하여튼 확실한 거는 전통이라는 게 굉장히 이어지고 있고 어쩌면은 지금 이 자리도 이영상 목사가 지나갔을 건데 계속 없애려 했지만은 신앙민의 요구가 있었고 그걸 통해서 이 사람들이 단합을 이뤄갔다는 아주 중요한 것이 핵심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럼 현대에 와서 좀 뭐 개발에 떠밀려서 좀 사라졌거나 혹은 그 규모가 좀 축소된 그런 마을제가 있을까요? 실제 이제 신당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제주도 자체에 굉장히 급격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데는 그 신당 자리에 땅이 팔리면서 집들이 들어선 경우도 생기고요. 그래서 그 신방께 여쭤보면은 그런 말들 하더라고요. 매년 지내던 것이 어떤 재정이나 신방도 이제 계속 줄어드는 그런 과정에서 2년에 한 번 그러다가 이제 아예 안 지내는 경우도 생기게 되고요. 또 인식이 변화가 됩니다. 마을에서 이건 미신이다 이게 아니라 우리가 보존해야 될 전통 문화다. 그래서 오히려 마을에서 주관이 돼서 예전에 그 신당들을 잘 정비하고 만들어서 새롭게 그 유지하는 그런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송당도 그중 하나의 예가 될 것 같고요. 또 전체적인 그 지원에서도 뭐 예를 들면은 2018년도에 그 영등 바람 축제라고 해서 제주도 전체적인 어떤 축제 형식을 만들었습니다. 영등이 오는 모든 그 마을을 제주도 전역권을 축제같이 이렇게 만들어냈고 또 거기에 이제 외부인들 그리고 남녀노소 진짜 애들도 같이 풍물을 치고 같이 어울리면서 이렇게 진행을 했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도 그 기억이 나는데 뭐 지금 이제 코로나나 이런 것 때문에 많이 좀 이제 주눅이 들고 했지만은 어떤 계속 지원 가능한 사업이 이루어질수록 마을 자체에서도 어떤 노력을 하고 이걸 보존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같이 어울려서 만들어지게 되면은 좋은 성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런 위기들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마을제들을 좀 지켜오는 데에는 그만한 가치 또 의미가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마을제를 지내고 있지만 당굿도 하고 포제도 하지만 이거는 뭐 고리타분한 거야, 옛 거야, 어르신들의 거고 앞으로의 세대 건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뭐 좋아요. 그런 생각 자체도 어떻게 보면 그 마을제와 관련된 또는 그 마을제를 모시는 신앙권 내에 어떤 신앙민들의 변모하는 문화일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보존도 좋고 그리고 또 더해서 그 변모해가는 과정까지 우리가 좀 살뜰하게 다 챙겨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야 진정하게 공동체의 문화를 지금 우리 단계에서 이야기할 수 있고 앞으로 또 지내올 그러니까 올 이제 후손들한테도 이야기해 줄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기록할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그 질문의 방향을 저는 다르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왜 우리가 제주도에서 진행되었던 포제라든지 당굿, 당문화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인식을 하고 있고 이제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가에 대한 것들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옛날에는 계급사회였잖아요. 산업공상이라는 게 계급사회고 그 분리된 것들을 어떻게
합칠까라는 것들을 고민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지금은 우리가 선택한 이제 사회 체제가 민주주의에다가 플러스 자본주의라는 경제 체제를 가지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한계성과 그런 것들을 사람들이 느끼고 있는 게 아닐까. 왜냐하면 다 개별적으로 했을 때 성과가 얼마나 날 수 있을까라는 것. 우리가 같이 살기 위해서는 어떠한 고민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갈증. 그런 것들이 이러한 당 문화라든지 옛날 고전 문화라든지 이런 것들에 있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 신당이나 이렇게 굿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은 어떤 여러 가지 부침이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결국은 지금까지 유지돼 왔습니다. 뭐 포제도 유지돼 왔고 여성 중심의 어떤 그 어머니들 여성의 삶에서 계속 유지돼 왔는데 그 유지돼 온 그 과정이 결국은 본인들 당신 본인보다는 가족이나 그 마을 전체 그 먼저 위하고 정성을 들이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말을 좀 자주 하는데 우리가 보통 미신이라 그러잖아요. 미신이다. 종교적 그런 관점에서 보는 미신인데 저는 간절함에서 나오는 그 아름다운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름다운 믿음도 미신이라고 이렇게 쓰면 되잖아요. 그렇네요. 그래서 간절함을 느끼는 아름다운 마음이다. 그래서 그게 같이 소통하면서 마을 전체가 아우러지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런 저는 생각입니다. 실제로 당구 보면 그 부분이 그런 장면들이 가장 임팩트가 있죠. 아까 예명지의 가족분들 여기에 있든 외부에 나가서 사는 자식이든 가족들 다 하나 이름을 써와가지고 어울리면 또 신방은 그걸 다 한 명 한 명 읽어주고 그리고 또 마지막에는 또 다 그렇게 분양신을 위한 일회가 끝나서 각산 받는다고 하죠. 그러니까 자기네가 가져온 쌀 같은 데에 이제 가져와서 이제 각산 제비점을 받아가지고 가족들의 안위를 다 점치고. 그러니까 결국에 이런 마을제 특히 당국 같은 경우에는 정말 하나가 여럿이고 여럿이 하나다 이런 말이 딱 떨어지고 외부에서 오는 아름다운 믿음 이런 것들을 다 아우를 수 있는 어떤 소스가 원천적으로 깔려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정말 제주 마을제가 갖는 공동체적 가치 또 문화재적 가치에 대해서 좀 더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는 시간이 됐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 옛날에 먼 옛날에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의 정성이 지금의 나 오늘날의 그렇죠. 나를 또 만든 게 아닌가 하면서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겠다라는 생각도 해보고요. 무엇보다 오늘 감사드리는 건 이렇게 추운 날씨도 불구하고 좋은 이야기 해주신 세 분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마지막 인사는 세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요. 한번 해볼까요? 자, 그럼 시청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받으시고요. 네. 네. 저희는 다음 주에 더 유익한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새해 복 고맙습니다.